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수제약차를 만들고 있는 마음정원 선엽차 대표 선엽스님입니다. 차를 하는지는 출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출가하고 나서 행자 때 차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때 그 차를 통해서 차 명상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빈 찻잔을 이렇게 만지면서 텅 빈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차 명상에 이렇게 어떤 깊은 수행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하면 마음에 많이 이렇게 국한이 돼 있잖아요. 마음, 그다음에 식, 이런 아르마리 이런 쪽에 많이 이제 마음이란 것에 이제 의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저는 차를 통해서 몸을 먼저 정화를 시키고, 그래서 몸의 정화를 통해서 마음의 각성 상태로 해서 집중과 알아차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모습을 다듬으면서 또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법에 들어가는 그런 깊은 선정의 단계까지 차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명상과 이제 저는 한국에 약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이렇게 다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주변에 이제 조계종 안에서 아픈 스님들이 너무 많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이제 도반 스님이 최근에 암으로 투병 중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암 투병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스님들은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도반 스님들도 조금은 보살핌이 있고 또 제가 불자님들의 보살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개인이 암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물질적인 재원도 많이 필요했고 또 의료적인 혜택도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각지대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반 스님들 같은 경우에 마땅한 오갈 데 없는 절들이 많아요. 요즘에 큰 절에서 방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어떤 조건적인 게, 절에서 안정적인 수행을 하고 싶은데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수행하기가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약차 전문점 마음정원이란 카페를 열어서 여기서 이렇게 수행하고 거리에서 대중들과 만나듯이, 또 일반 스님들은 프로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에 집중을 하고 싶지만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 되지 않아서 먼저 거처가 먼저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수급자라는 표현을 좀 드려도 될까 싶은데, 그런 수급자의 길을 택해서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수행이 안정적인 당신의 삶의 어떤 배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스님들이 되게 많았고요. 심지어는 스님들이 소임을 보지 못해가지고 아는 스님들 같은 경우 또 밖에 나가서 일일 노동자로 사는 스님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승가 분위기 안에서 스님들, 대중 스님들이 좀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훌륭한 수장 스님을 모셔서 승려 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선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2월 달쯤에, 사실은 기자회견 전에 2월 달쯤에 스님들을 몇 분을 모셔가지고 직선제 방을, 승려 복지 실현을 위한 직선제 방을 제가 만들어서 스님들에게 그동안에 저의 이제 수행에 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구구절절한 얘기들도 정말 가슴으로 스님들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호소도 했고, 또 위에는 그 방 안에는 어른 스님들도 계셨고 또 선배 스님도 계셨고 또 저의 상하에 조반 스님도 계셨고 또 후배 스님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성평등 시대, 양성평등의 시대, 그 다음에 이렇게 종단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또 비구니 스님들이 훌륭한 수행력을 통해서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 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수행의 안정적인 승려 복지를 실현하는 건데, 이렇게 죽어라든가 의료, 정말 아프고 나면 누구도 그 고통은 감당하기가 어렵고 병원에 의료복지를 받았는데 조계종은 아직도 의료복지가 미약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스님들의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행권 확립을 위해서는 그 스님들에게 약간 필요한 연금이 좀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수단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 종단을 믿고 출가를 했는데 스님들 자체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수습이 안 됐고, 또 장례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반인들과 똑같은 장례장으로 흩어져서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은 부도탑을 모시지만 일반 스님, 대중 스님들은 정말 결론에 가서는 석가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나 슬픈 현실을 맞이하면서 제가 수없는 임종 스님들을 대하고 제가 유구를 수습해서 제가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운명으로서 옷을 같이 입고 생각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가운데 너무 가슴 아픈 현실들이 많고, 노스님들이 그 병원에 다니면서도 진짜 시자 한 명 없이 다니면서 약봉다리 두고 약에 휘둘리면서 다니는 모습도 많이 봤고, 장례식장에서 스님 혼자 외롭게 그냥, 가족들도 사실 출가를 하다 보면 가족하고 인연도 끊어졌는데 몇십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스님이 가족의 행정법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돼서 가족들도 너무 좀 황당하게 이렇게 스님들 장례 보내는 모습들, 그리고 스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들, 오갈 데가 없어서 그 나라의 지원 국가 수급자를 자청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걸 하고 나면 그렇게 수급자가 되면 기뻐하는 노스님들을 보면서 과연 이 수행의 이 정체가 뭐고, 그다음에 수행 집단이 수행자에게 해줘야 할 그런 거에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뭐 사람들은 그래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선엽스님 차만 만들지, 또 비구니 스님들은 왜 스님이 차나 만들지 누가 시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제가 절집에 살아온 수십 년의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거지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출가해서 열반까지 수행자로서 생을 마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스님들과 좀 뜻을 모아서 우리가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승가의 문제점, 현 시대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직선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5.18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5.18을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5.18을 경험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발음이 뭐라는 거, 정의가 뭐라는 거 정도는 제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부친 역시도 그 정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학생들의 그런 5.18 시작 자체가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나가서 그 학생들의 그런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셨다가 아버님 역시도 총상을 당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님의 그런 총상 속에서 가정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가는 사실 일반 스님들하고 좀 달라요. 어머님께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께서 5.18 민주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속에 가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근데 12.3 내란을 경험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수선한 시국이었습니다. 그 시국에 저 역시 그때 사실은 코로나 때 자성 스님이 종도들을 모아서 그 정권에 힘을 실어준 거 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도 제 스님들에게, 스님들은 그곳을 코로나 시국에 나가시고 그 정권의 스님들은 같이 하신다면은 스님들은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도반 스님들은 나가려다 나가지 않은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사리 판단을 하고 저는 수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종단에도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종도 한 분 한 분이 별처럼 빛나는, 세상을 빛나게 하는 태양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들을 너무 함부로 방치하고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 어떤 수장이 되더라도 그 수장은 그 수행자들의 공동 수행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덕장으로서 그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식주 주거라든가 이런 의료복지에, 그리고 스님들이 삼각지대, 사각지대에서 있는 스님들을 잘 보살피는 게 저는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비구니회 회장 스님 같은 경우는 직선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비구니회가 직선제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나요? 더 좋아졌나요? 사실은 비구니 스님 저는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구니 스님들에도 종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회 의원들부터가 스님들의 그런 투표권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대중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대중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스님들이 저는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구니회 스님들이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결코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더 다양성을 가지고 스님들이 전문적인 스님들이 더 많은 스님이 의사를 표현을 하고 범납에 이렇게 쭉 늘려서 말하지 못하고 사실 저 나이면 예전 같으면 방장도 되는 나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비구니회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진 이하의 스님으로 밀려 있고 그래서 의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는 수행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이 교섭 단체가 되어서 사실은 비구 스님들이 때로는 무리를 일으킬 때 비구니 스님들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같은 수행자 입장으로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눈치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똑같은 정치권의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비구니 회도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스님들이 종회 의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비구니회 같은 경우는 비구니 활동을 한 4년 정도 하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종회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법람 여러 가지를 다 조건적인 걸 따지시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세히 이루어지는지 대중 스님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과가 났을 때 대부분 비구니 스님들은 자기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보다는 그냥 따르는 입장 또 비구 스님들이 뭔가를 제시했을 때 따라가는 입장이었지 어떤 스님도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같이 교섭처럼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단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뭐 그런다 하잖아요. 뭐 예전에 그랬죠. 학연 지연, 그다음에 우리 절집은 문중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계보, 그다음에 은사 스님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당신들 본사 위주로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똑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총무원하고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제 추진본부는 제가 이제 직선제 승려복지 실현을 위한 직선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공지를 띄우고 스님들을 한 1000몇 분가량을 그냥 무작위로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아 계시는 몇백 분의 스님이 계시고 그때 당시에 또 스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제가 사실은 큰 어른 스님부터 시작해 저한테 연락처가 있어서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연락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스님들을 좀 많이 모셨죠. 모셔서 보시다 보니까 저의 이제 구구절절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스님들이 그래 시대는 변했고 우리 종도들도 모두 직선제를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서로 같은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승려복지를 실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스님들 어른 스님들도 뜻을 모았는데 근데 어느새 보니까 그 직선제가 제가 발언했던 승려복지 실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의 어떤 당신들의 그런 부분 당신들이 이 토대를 밟고 가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누가 됐던 간에 우리 지금 현재 불교가 파편화가 돼 있잖아요. 많은 스님들이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고 혼자 너무 외롭고 다 힘겨운 길을 지금 간신히 지금 지탱해 가면서 수행을 의지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직선제가 라는 승려복지 실현을 위한 직선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여서 공동에 우리가 목표가 되고 또 그 목표를 통해서 실현돼서 스님들의 수행적인 삶이 향상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도 직접 주시고 또 스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연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당신들도 적극 찬성하신다 그러고 또 절집안에 비구 비구니 아직도 다른 사회보다 양성평등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이게 참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스님들도 능력 있는 스님, 실력 있는 스님들을 그다음에 안목 있는 스님들이 그리고 공심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종단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같이 모여져서 그러면 저는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냥 어떤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발반 토대가 되지 않고 포살이라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승려 복지에 대해서 직선대에서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을 자주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방향은 모르는데 이제 큰 틀은 자꾸 이렇게 언어를 쓰다 보면 전도됐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스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직선제를 위한 직선제예요. 그 직선제가 누구를 위한 직선제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단지도 만들어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직선제라고 뭐 오로지 승려복지 오로지 뭐 직선제만이 뭐 이렇게 승가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직선제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 여기 잘못되셨다고 승려복지 실현을 위한 직선제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직선제란 이 직선제 세 글자를 갖고 무엇을 하시기 위한 거냐고 제가 그 반문을 한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직선제라는 거는 승려복지와 미래 불교를 위한 직선제인 거지 정치 누구를 위한 정치를 위한 직선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종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모 스님께서 저한테 그 직선제 얘기를 하니까 누가 시켰냐고 그렇게 따지고 또 모 비구니 스님은 이걸 보니까 자기들한테는 이거 보내지 말라고 전화해서 그렇게 굉장히 제가 사실은 직선제를 저는 굉장히 모든 스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비구니 스님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정말 많이 저도 놀랬고 또 제가 그 직선제를 한다는 이렇게 스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자는 직선제가 어떻게 오염이 되고 거기에 색깔이 입혀져 갖고 스님들 방식으로 어떤 뭔가를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방에다가 저를 인신모독을 하고 막 제 약차까지도 제가 사유한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같이 공동에 어떤 이양을 나누어서 누구도 이 수행체 안에 들어와서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혼자 외롭지 않는 그런 수행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직선제, 승려복지 실천을 위한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물론 확인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조금 소소한 일들은 있었지만 그런 거보다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인간의 가장 사회생활, 사회규범의 구조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약간 제가 느꼈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직선제가 어떻게 보면 사유화되고 있는 것. 지금 그 직선제 안에는 우리가 종회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종회 의원들에 의해서 모든 입법이 되고 또 종회 의원들에 의해서 총무원이 이렇게 총무원이 운영이 되고 또 총무 원장 스님도 그 종회 의원들과 긴밀한 의견을 통해서 그렇죠. 직선제가 이루어지려면 정원용법 개정 사안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네네. 개정 사안이니까 그게 이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대에 기득권층의 스님들만이 그들만의 교섭이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방송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잡다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괜히 분란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단 저는 제가 한 마음을 일으켰던 거, 제가 한 생각을 일으켰던 게 우리 수행단체가 정말 공동의 수행단체, 공동의 뜻과 공동의 이양으로서 그 수행이 완성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 빛나는 수행자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작은 잡다한 얘기들은 별로 많이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기초수급자를 받는 게 오히려 종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행생활을 하는 것보다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갖고 생활 방편을 꾸려나가는 게 오히려 이렇게 보다 많은 대중스님들이 그나마 형편이 나아지는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직선제를 통해서 종단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직선제 이제 선거란 자체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누구나가 성인이 되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절집은 어떻게 된 게 일반 그 스님들을 321명의 스님들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들만이 스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만이 승려가 아닌데 그분들만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뽑기 위한 그 선거가 이루어지겠는데 기껏해 24교구 321명의 스님들 그다음에 총무원장 스님들 그 스님들 뽑기 위한 선거 자금이 900억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돈들이 모여서 그 돈들이 스님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탄탄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전 총무원장님의 그 비보스러운 죽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지만 그런 거 역시도 해결이 되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정권에 많은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셨지만 결론에 가서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그렇지만 우리 이런 돈들을 몇백 분의 선거를 위해서 우리 종단의 전 종도들이 가난과 결핍, 고통 속에서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할 당연한 큰 암적인 지금 종단의 병인 거죠. 세계 어느 종교 안에서 종단의 수장을 뽑기 위해서 금권 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자승 스님의 그런 굉장한 지배력, 그 다음에 또 이번 정권에 우리가 내란을 겪으면서 그 지배력은 보셨잖아요. 우리 종도들도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삼보 정제물들이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스님들은 그럼 나머지 스님들을 왜 출가 수행자로 이 종단에서 받으셨냐고요. 이거는 이제 포사를 때 제가 이제 풀자는 거는 자꾸 어른 스님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시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른 스님들의 입장을 우리도 못 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종단의 일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참정권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제 당신들 입장을 말하는데 사실은 저부터서 밑에 스님들은 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포사는 조계종 포사는 네. 종사 이상은 포사를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종사 이상 그래서 포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만 하고 어린 애들만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어른 스님들끼리 또 이렇게 형성이 돼서 당신들도 의견을 이렇게 포사를 하라고? 아니 포사를 하란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끼리 또 이렇게 라인이 형성돼서 당신들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들이 있는데 이제 밑에 우리 방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 종사 이제 그렇죠. 종사 종사 이하의 스님들의 포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운동을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제 일을 하면서 대중 스님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직선제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필력을 할 것이고요. 기존의 직선제 추진본부 위원 스님들이 아닌 저희 젊은 스님들 있잖아요. 젊은 스님들 위주, 종사급 스님 이하의 스님들이 좀 모여서 또 한번 이런 토론 모임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좀 알리고 공청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제가 꼭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거의 불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치판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수행을 하러 들어왔던 거지. 사실 우리가 뭐 절집에 뭐 돈이 관심이 있었거나 재산이 관심이 있어서 출가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더군다나 비구 스님들이 봤을 때 너무 황당한 비구니가 차나 만드는 비구니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스님들이 정치적인 그런 카르텔을 형성할 동안에 사실 종단 안에 불교 안에 많은 문화재적인 것들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700년의 불교 역사 속에 많은 우리 양식들이 있는데 그 양식들의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보존이 되고 정리가 돼야 하거든요. 어떤 또 스님들의 그런 어떤 수행적인 삶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종단은 이걸 파악을 해야 하고 스님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혼자 외롭게 돌아가신데도 그 뒤에 장례도 수습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누가 돌아가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진영각도 옛날 스님들의 진영각인 거지 지금 근현대의 스님들의 위패봉안소 교구 차원의 위패봉안소조차도 없잖아요. 우리는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고 최첨단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화석화되어 있는 스님들께 참배를 하지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있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렇게 계속 고착화가 되다 보면 불교의 생명력은 저는 잃는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불교가 정상화가 된다는 거는 그 종도들이 그 스님을 덕장의 스님들 인정한 덕장의 스님들은 종도들을 어버이처럼 잘 보살펴서 지금 현재 우리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은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보물들을 잘 세상에 빛을 내주고 또 그 스님들의 역량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스님들을 발굴하고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일을 하고 또 수행적인 면도 스님들이 더 많이 수행을 잘해서 세상에 그런 모범이 되고 다른 종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종단으로 저는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직선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란 이 틀 안에 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말씀은 육화경의 뜻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수선하다해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치하는 스님들께서도 언제나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년에 노스님의 삶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본래 자리로 저는 돌아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승려 복지 실현을 위한 직선제 운동에 많은 스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기 간절히 바랍니다.